네, 오늘은 컴퓨터가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표현하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데이터는 우리나라 말로 자료라고 하죠. 예. 영어로 뭐 데이터 같은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와 죄송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로 나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숫자 혹은 이렇게 문자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이러한 그림, 뭐 아이콘, 이런 상징 이런 거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즉 데이터에 따라 이 안에는 물론 이제 데이터를 어, 데이터를 통해서 표현을 하죠. 이 형식이 달라지는 것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 오른쪽과 같은 그림,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말, 이러한 소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동영상, 그다음에 웹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크게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로 나뉩니다. 뭐 여러분들 뭐 아날로그 디지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이 디지털 데이터를 다룹니다. 그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날로그는 이 왼쪽 밑에 그림에 보듯이 여기 초침, 분침, 초침으로 이루어진 시계, 그리고 여기 바늘로 이루어진 체중계 같은 것을 아날로그 시계, 아날로그 체중계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값이, 즉, 시계를 보면 초침이 한 바퀴 돌면 1분이 지나고 또 분침이 한 바퀴 돌면 1시간이 뭐 10시에서 11시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하나의 값이 바뀌면 다른 값도 비례해서 변하는 이런 거를 아날로그 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연속적으로 값이 바뀐다. 그와 상대적으로 이 디지털은 여기 전자시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정확하게는 디지털 시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여기 디지털 체중계, 즉 그 값이 연속적으로 쫙 바뀌진 않지만 각 끊어지면서 그 값을 나타내고 이 값이 특정 정보를 나타내주는 이러한 것을 디지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불연속적인 값을 다룬다. 영어로는 discrete value죠. 뭐 이산수학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discrete mathematics. 그래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범위가 있습니다. 즉 하한과 상한, 미니멈, 맥시멈. 그 안에 값을 일정한 간격으로 딱딱딱딱 끊어지면서 나눈 이것을 디지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디지털 시계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그럼 왜 컴퓨터가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냐 보면 디지털 자체는 이제 딱딱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주어진 미니멈과 맥시멈 혹은 데이터의 크기 같은 것을 딱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그 양을 저장을 하거나 처리하거나 혹은 여기서 저쪽으로 어, 전송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이슈가 중요하다고 요즘에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보안과 그 프라이버시 이런 걸 하기 위한 암호화, 데이터 자체를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게끔 이렇게 나만 그 상대방과 나와 그 약속에 의해서 다른 값으로 바꿨다가 이 값이 뭘 의미하는지 다른 값 다시 그 복호화, 그 원래 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암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그 많은 양을 다루다 보면 이 데이터 자체가 커지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데이터를 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병합하거나 혹은 이렇게 나누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도 했지만 데이터 자체가 아주 많은 자료를 다루다 보면 커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미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바뀌네요. 슬라이드가. 그 의미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 압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실제 이 디지털 데이터로 이렇게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정보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어떻게 디지털로 바꾸는지, 이 디지털 변환과 그 디지털 데이터를 실제 그 컴퓨터가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십진수라는 아까 뭐 현실 세계는 아날로그라고 되어 있지만 십진수라는 디지털을 이미 사용하고 친숙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즉 10개의 그 숫자를 통해서 그 다양한 정보를 표현을 하죠. 몸무게를 표현한다거나 뭐 돈을 표현한다거나 뭐 거리를 표현한다거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는 10진수 사용하는 게 아니라 2진수를 사용합니다. 그 2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컴퓨터는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여러분들 이제 CPU 뭐 이런 요즘에 반도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칩 이런 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류를 공급을 하면 일정 전류 이상이 이 회로에 도달을 하면 전류가 지금 흐르는구나. 전류를 흐르지 않으면 전류 흐르지 않는구나. 이러한 두 개의 다 불연속적인 그 값을 통해서 정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0, 1 혹은 1, 0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진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진수를 사용합니다. 그 이진수를 사용하는 건 이제 이진법,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거를 이진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진법이나 이진수의 이제 막 혼용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진수는 이진법에서 사용하는 숫자 0101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그 시스템을 이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위치 보시면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가면 이제 딱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거나 불이 꺼지거나 하죠. 그래서 그 딱딱 끊어지는 전력을 공급한다, 공급하지 않는다.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참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나의 대답은 yes냐, no냐. 나를 기준으로 높에 있냐, 낮게 있냐. 그리고 우리 건물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동쪽에 있냐, 서쪽에 있냐. 이렇게 두 개의 그 정보를 표현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이진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가운데 그림에 보면 컵에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컵에 물이 차 있다, 차 있지 않다 하는 경우에 차 있으면 1, 차 있지 않으면 0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진수를 활용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진법에 표현되는 숫자를 이진수, 그래서 이진 숫자, 영어로는 바이너리 디지트라고, 바이너리 디지트의 BI와 디지트의 T, 요걸 합해서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비트라는 개념은 여기 보면 존 투키 박사님이 처음에 제안하셨고, 지금 이진수에서는 특히 컴퓨터에서는 비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그림에서 마치 컵에 물이 차 있다. 컵에 물이 차 있지 않다. 컵에 한 반 정도 차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0, 1, 하나의 이진수로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그 이진수를 더 갖다가 뭐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컵에 물이 꽉 차 있다는 1, 1, 컵에 물이 차 있지 않다는 0, 반 정도 차 있다 하면 0, 1 또는 1, 0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실제 하나의 그 0, 1에 해당 하나의 이진수를 갖고 표현한 게 아니라 두 개의 이진수, 즉 두 자리죠. 두 자리.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 컴퓨터에서는 2비트 혹은 2비트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0, 1, 0, 1에서 가장 작은 정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단위 많죠. 길이를 나타내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그리고 몸무게를 나타내는 그램. 뭐 이러한 그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 길이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 100cm가 1m죠. 그 다음에 1000m가 1km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단위 자체를 그 아주 기본적인 단위를 사용하지만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숫자를 일정 단위로 끊어서 얘기를 하고 새로운 뭐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K 그 킬로를 도입을 해서 그 숫자의 개수 자체를 줄이는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체도 비트 자체가 011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표현하다 보면 그 많은 개수의 그 디지털 이진수의 개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특정 단위별로 이렇게 쪼개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비트 패턴이 100, 111, 00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 8개의 비트를 하나의 바이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바이트다 그러면 8개의 비트가 모여 있구나. 그래서 뭐 비트가 8개 비트 단위를 뭐 비트 스트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8개의 비트, 8개의 비트 스트림이 하나의 바이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컴퓨터 자체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 뭐 디지털 자료 뭐 이런 거를 처리하기 때문에 어, 비트 자체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사용하는 게그 실제 데이터를 불러다가 처리하고 다시 쓰는 그 IO라고 하거든요. 인풋, 아웃풋, 그 IO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비트 스트림, 음, 그 처리하는 단위, 그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릇을 그 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워드는 컴퓨터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릇의 크기를 그 16피트 단위로 데이터를 갖고 오고 처리하고 다시 쓰느냐, 혹은 32비트 단위로 갖고 오고 쓰느냐, 이러한 그 단위가 각각 그 컴퓨터마다 다르게, 그래서 특정 CPU는 우리는 16비트 단위로 그릇을 설계했다. 우리 CPU는 32비트 단위로 처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32비트 컴퓨터니 64비트 컴퓨터니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그릇 단위를 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에서 아까 미터, 킬로미터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그 바이트를 1024바이트는 10의 10제곱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제곱을 1kB. 세 자리죠. 1000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메가바이트니 기가바이트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바이트는 2의 20제곱, 기가바이트는 2의 30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이트로는 약 100만 바이트를 1메가바이트, 10억 바이트를 1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친숙한 10진수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그 0부터 9까지 10개의 그 불연속적인 그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제 10개의 자료를 표현하다 보면 우리는 실제 4개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4개를 다 사용을 하면
실제 10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16개를 표현하죠. 그래서 16개를 표현하고, 10개를 표현하고, 이게, 공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약간 16개 중에 10개만 표현하기 6개를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16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16진수를 사용을 하면 16개, 4비트로 16개의 그 불연속적인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공학 쪽에서는 16진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면 첫 번째는 16개, 그 4개의 비트로 표현한 그 정보죠. 그래서 0000부터 1111까지, 1111까지 그 10진수로 표현하면 0부터 15까지의 그 16개의 불연속적인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진수로 표현하면 0000부터 1001까지는 0부터 9기 때문에 하나의 그 숫자만 한 자릿수만 필요하지만 실제 11부터 15까지 표현하기 10부터 15까지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자리의 자릿수가 필요합니다. 16, 17, 18, 19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비트가 4개가 아니라 5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4비트 단위로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16진법으로 딱 표현하면 하나의 자리가 그 16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16진법을 딱 표현을 하면 4개의 비트로 10진수의 0부터 15, 16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러한 그 효율적인 접근법을 통해 16진법을 제안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6진법은 한 자릿수에 아까 한 자리의 숫자를 사용하는 게 10진법이라고 했죠. 그 1비트로 표현하는 그 16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친숙한 10진법 0부터 9를 사용하지만 실제 10, 11, 12, 13, 14, 15 요 정보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아닌 이 문자 A, B, C, D, E, F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제 A는 알파벳이긴 하지만 실제 A는 10에 해당하고 B는 11에 해당하고 F는 15에 해당하는 그 값을 표현하는 문자지만 숫자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진법으로 표현한 1111은 10진법 15가 되고 16진법은 F가 됩니다. 그래서 16진법으로 표현한 F는 10진법 15에 대응을 하고 F는 이진법의 1111에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진법에서 10진법으로 혹은 16진법으로 반대로 16진법에서 10진법, 이진법으로 바꾸는 이 진법의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 그 진법을 변환하는 방법 그거에 대한 이해와 그 진법의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진법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아주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주 친숙한 십진법은 실제 4세기 고대 이집트 문명이랑 인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진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걸로 통해서 이 안에 575라는 값은 실제 5 곱하기 10의 0제곱, 7 곱하기 10의 1제곱, 5 곱하기 10의 2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제 그 자릿수가 첫 번째 자릿수는 그 진법의 0제곱, 두 번째 자릿수는 진법 10진법의 1제곱, 세 번째 자릿수는 10진법의 10의 제곱, 그래서 n번째 자릿수는 10의 n-1제곱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게 위치 기수법이죠. 마찬가지로 이진법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 밑이 10이 아니라 2로 바뀌는 게 이진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0이라는
이진법으로 나타낸 그 비트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실제 첫 번째 자리는 2의 0제곱, 두 번째 자리는 2의 1제곱, 세 번째 자리는 2의 2제곱, 네 번째 자리는 2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위치 기수법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 이그젠플에서는 1011012라는 이진법으로 표현된 그 비트 스트림을 실제 이 값이 십진법에 어떠한 값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릿수에 해당하는 것은 2의 0제곱,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은 2의 1제곱, 세 번째 해당하는 것은 2의 2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1이면 1을 곱해주고 0이면 0을 곱해주고 십진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쭉 하면 실제 각각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값은 십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1이고 0이고 4고 8이고 0이고 30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값을 다 더하면 45라는 값을 표현한 이진법으로 표현한 게 10110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11을 이진법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그래서 11은 2로 나누면 5가 되죠. 그래서 11은 2 곱하기 5 더하기 1이 되죠. 마찬가지로 2 곱하기 5는 2 곱하기 4 더하기 1이 되죠. 요 4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다 풀어봅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11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됐었죠. 얘를 전개를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죄송합니다. 1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제곱이 되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게 1이 되고 두 번째 해당하는 게 여기 1이 두 번째 해당하는 거니까 1이 되고 2의 제곱이 지금 없네요. 이거를 생략했지만 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여기서는 뭐 네 번째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011이 되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그러한 전개를 하는 것을 간단히 하면 각 그 값에 2로 나눠서 나머지를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몫을 또 2로 나눠서 나머지를 두 번째, 몫을 2로 나눠서 나머지를 세 번째, 몫을 2로 나눠서 나머지를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이 몫이 0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진법을 십진법, 이진법 바꾼 거와 마찬가지로 이진법을 십육진법,
또 16진법을 또 반대로 이진법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이그젠플에서 이진법 0101 1101 지금은 8개의 비트 스트림이죠. 그 8개의 비트 스트림을 16진법으로 바꿔봅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6진법은 4개의 비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트 스트림을 4개 단위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가 0이 되는데 실제 우리는 맨 앞자리가 0인 경우에는 생략을 하죠. 얘는 10, 1, 11, 0, 1에 해당하는 이진수입니다. 네, 맞죠? 요 앞에 0을 넣은 이유는 자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면 1101은 어떻게 10진법으로 바로 바꿀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진법을 10진법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예, 1101은 1, 그 다음에 0,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세제곱이니까 8. 얘를 다 더하면 13이 되죠. 13은 16진수로 바꾸면 13은 D에 해당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1 더하기 4가 되죠. 얘는 5. 맞나요? 10진수 5는 16진수 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가 되죠. 그래서 이진법을 16진법으로 바꾸면 5T가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16진법 3A를 이진법으로 바꿔봅시다. A는 10진법으로 바꾸면 10이 되죠. 3은 10진법으로 바꾸면 3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얘를 이진법으로 바꾸면 8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0, 1, 0, 1이 되죠. 3은 2 더하기 1이죠. 1이죠. 1, 0, 0이 되죠. 그래서 16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다루는데 실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다룬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진수로 표현된 데이터를 다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왜 디지털을 사용하느냐, 그 데이터 자체를 사용하면서 불연속적인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장과 처리와 전송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복제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암호화할 수도 있고 이러한 편리성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실제 우리가 친숙한 10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실제 공학적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16진법을 사용하는데 16진법으로 표현하는 진법을 어떻게 변환하고 그 진법에 대해서 어떠한 진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